건물 위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소방대원이 물을 연신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태원동의 상가 밀집 지역에 불이 난 것입니다. 소방서에서 화재 현장까지 거리가 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가 보여서 큰 화재임을 직시할 수 있었고, 현장 도착 당시에 출입문이 닫혀 있는 관계로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늘을 덮어버릴 만큼 거대한 검은 그룹. 사다리차 여러 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해보지만 불길과 연기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이태원의 특성상 점포들이 워낙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다 옷이나 가방처럼 불에 잘 타는 물품을 파는 곳이 많다 보니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화재 발생한 시각이 이른 아침인 관계로 외부 출입문이 다 잠겨 있어서 신속하게 잠금 장치를 개방하고 화재 진압대가 신속히 진압할 수 있도록 진압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상가 안쪽에 주택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명 검색에 중점을 두고 진화 작업에 임했습니다. 소방대원 139명과 소방차 41대가 1시간 10분간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겨우 불길이 잡혔습니다. 주택에서 난 불은 인근 상가 건물 10동, 15개 점포로 옮겨붙어 2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시커먼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을지로의 한 건어물 점포 지붕에서 불이 난 건데요. 이 불은 옆에 4개 점포 지붕으로 옮겨 붙으면서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화재 당시 시장 전체가 휴점 중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피해가 난 점포 지붕이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패널이어서 피해가 컸습니다. 상가는 타 건물에 비해서 화학물질이나 합성섬유가 많고 목조나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된 가건물이 많아서 화재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주변으로 빠르게 연소 확대가 되고, 또한 내부 장식물 등이 많아서 유독가스 발생으로 화재 발생 시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재래시장 화재 건수는 전체 화재 건수의 0.1%도 되지 않지만 그 피해액은 연간 전체 화재 피해액의 10%를 넘습니다. 특히 상가 밀집 지역에서의 화재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 2월 종로 인사동 먹자골목에서 화재가 났을 때 건물 8개 동, 점포 19곳이 불에 타며 그 피해액이 무려 20억 원 이상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장 또는 상가 밀집 지역에서의 화재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데요. 애초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화재는 대부분 부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스불이나 쓰지 않는 플러그 등은 뽑아두시고,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화기를 꼭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에는 내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PT병 등에 물을 채워서 곳곳에 비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영업이 끝난 상가는 쓰레기나 재활용품 등을 잘 정리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가 밀집 지역 화재. 평상시에 화재 예방과 안전 점검에 더욱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북한산 백년사 인근의 산중터. 한 등산객이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습니다. 산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을 다친 건데요. 현장 도착 즉시 유고자의 상황을 확인한 바, 유고자께서 정상 등반 후 하산 중에 실족하여 넘어지면서 팔을 바위 부분에 부딪히면서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고 추위와 고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60대 여성 등산객은 통증을 느끼는 듯 괴로워합니다. 구조대원은 압박붕대로 팔을 단단히 고정한 후 사고자를 들것에 싣고 산을 내려옵니다. 우선 유고주자의 우측 팔에 골절이 의심되어 압박붕대 및 부목을 이용해서 고정 응급조치한 후, 유고주자의 체온이 많이 저하되어 있어서 보온 담요로 보온 조치를 한 후에 산업용 들것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하산한 후 구급대에 연계하였습니다.
60대 여성은 오른쪽 팔이 골절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한순간의 부주의가 즐거운 가을 산행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북한산 족두리봉, 깎은 듯한 바위 절벽 중턱에 다리에 붕대를 감은 등산객이 쓰러져 있습니다. 하산을 하던 중 비탈길에서 실족하며 발목에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산을 오르다가 한순간 발을 헛디뎌 추락한 아찔한 사고. 건강을 위해 오른 산이 목숨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최근 등산객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산악사고 발생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악사고 유형으로는 실족 추락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조난, 개인 질환 순으로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한 실족 추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가벼운 부상이 아니라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 등산화와 등산복 등 편안한 복장과 장비도 갖춰야 하는데요. 배낭의 무게는 가능한 줄여 체중의 10%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가을에는 해가 짧기 때문에 미리 코스와 소요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산 중 실족으로 인한 산악사고 발생 시 현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 조난 발생 시에는 등산로에는 항상 위치 표지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119에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좀 더 빠른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을철 산악지형은 온도 변화가 심하게 바뀌기 때문에 저체온증을 대비해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을 산행. 순간의 방심과 지나친 과신이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